사서 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서 공무원이 되는지, 그리고 사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과 궁금증을 인터넷에서 모아가지고 와서 거기에 하나씩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가져온 질문은 되게 기본적인 만큼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떻게 도서관 사서 공무원이 되는 거냐. 첫 번째로 사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자격증, 사서 자격증,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서 자격증은 뒤에 따로 설명을 자세히 할게요. 그리고 우선 시험만 여기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공무원 시험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공시랑 직렬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문제로 치러집니다. 다만 옛날에는 선택 과목 제도라는 게 있어서 사서직 시험을 본다고 해도 이제 행정학이나 행정법이나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공통 과목들이 있었는데, 22년도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사서에 관련된 문헌정보학에 관련된 전공 과목을 무조건 두 가지를 골라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공통 과목인 한국사, 영어, 국어 이렇게 세 가지는 공통 과목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총 5개 과목을 준비를 하셔서 구급 기준으로 각 과목마다 20문제, 5과목이니까 100문제를 100분 안에 푸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 앞서서 사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험을 보는 날보다 앞서 사서 자격증이 있어야 해요. 이제 최종 합격하는 날에 내 사서 자격증을 갖고 가가지고 이제 검증 같은 걸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서 자격증은 어떤 사서 자격증이라도 상관이 없는데, 사서 자격증에도 급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급수가 준사서고, 그 위로 정사서 2급, 정사서 1급 이렇게 있는데, 준사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전문대 혹은 학점은행제, 정사서 2급은 4년제 대학교를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정사서 1급 같은 경우에는 1급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많기는 한데, 어떤 자격증이어도 사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누구라도, 그러니까 정사서 1급이라고 가산점이 있는 게 아니고, 준사서라고 해서 가산점이 뭐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사서 자격증이 있다 없다 요거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서 공무원의 연봉이 얼마인가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해도 될지 조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안 할까봐, 이 영상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사서 공무원을 지원을 안 할까봐 조금 걱정이 돼서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우선 적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첫 해에는 더 적습니다. 엄청. 첫 해에 입사를 했을 때 제가 받았던 급여는 9급 1호봉이었는데, 세후로 170만 원을 조금 넘긴 금액이었어요. 9급 1호봉 기준으로 봤을 때. 9급 3호봉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좀 더 이제 군대를 다녀온 남성분들의 경우는 9급 3호봉을 받겠지만, 이제 그거가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처음에는 더 적을 수도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군대에 다녀온 기간까지 호봉에 포함을 시키려면 군대 다니는 기간 동안 안 냈던 세금을 몰아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9급 3호봉이지만 월급은 더 적을 수 있다.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수당이 나오기는 합니다. 이제 명절이나, 첫 해는 명절밖에 수당이 안 나와요. 원래 명절 수당 말고도 수당이 몇 개가 더 있는데, 사실 첫 해에는 명절 수당밖에 안 나오고, 두 번째 해에는 이제 성과급 그리고 정근 수당이 추가로 나옵니다. 이게 입사 첫 해에는 내가 지난 해에 낸 성과가 없으니까 당연히 성과급을 못 주잖아요. 그리고 정근 수당이라는 거는 1년을 다녔을 때, 만으로 1년을 채웠을 때 그 다음 해에 5%씩 최대 50%까지, 그러니까 10년까지 누적이 돼가지고 나한테 주는 수당인데, 첫 해는 내가 다닌 게 없으니까, 공무원으로서 일을 한 게 없으니까 정근 수당도 안 나오고 성과급도 안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첫 해에는 사서 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명절 수당밖에 없습니다. 명절 수당은 제 기본 본봉의 60%. 그래서 아마 첫 해에는 한 100만 원가량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새 전으로 따지자면은 2,50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수당 포함해서. 근데 새 후로 가면은 2,000이 조금 2,000 한 2, 300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은 사서 공무원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입니다. 저희가 우선 근무하는 근무지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크게 두 가지 근무지가 있어요. 자료실과 사무실이 있는데, 자료실은 이제 이용자분들이 오셔서 책도 보시고 대출 반납을 하시는 공간이고, 사무실은 이제 이용자분들이 자주는 안 오시는 이제 조금 행정적인 걸 좀 더 많이 처리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실에 만약에 계신다면은 대출 반납 업무부터 대민 업무, 그리고 이제 자료실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 이벤트 같은 것들, 그리고 자료실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다 이제 하시게 될 거고, 사무실에서는 이제 과장님이 제일 리더로서 계시고, 이제 책을 구매하는 수서 업무, 구매한 책을 이제 우리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를 하고, 필요한 이제 대출 반납에 필요한 그런 바코드라던가 아니면은 책 정리를 할 때 필요한 청구표들을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정리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평생학습 관점에서 문화 교실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는데, 그런 문화 교실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도서관 차원의 이벤트 아니면은 시, 도, 교육청 차원의 이벤트를 이제 기획하는 기획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 작업들, 통계 아니면 도서관 평가, 그리고 계약직 분들을 관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도서관으로 실습을 나오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자원봉사자 분들을 관리를 하는 그런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맡아서 처리를 해주시는 서무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실은 많은 이용자분들이 가장 많이 봤던 공간, 그리고 사무실은 자료실과 별개로 도서관 운영적인 측면에서 크게 5가지 직무가 있는 것 같아요. 수서, 정리, 문화, 기획, 서무, 그리고 이 모든 거를 관장하는 과장님 한 분까지 해가지고 6명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도서관 말고 평생학습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은 도서관의 역할도 하지만 좀 더 평생교육에 포커싱을 맞춘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평생학습관이나 기관의 규모가 큰 도서관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2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정보자료과 사무실밖에 없지만, 이제 다른 규모가 큰 도서관은 정보자료과랑 평생교육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업무를 나눠서, 업무 분장을 나눠서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 질문은 사서 공무원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요? 입니다. 근데 이거는 장점을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런 게 좀 있어요. 사서 공무원이라서의 장점이라기보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얻어가는 장점이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무원이 되기 전에 사기업을 2군데를 다녔었는데, 첫 번째로 다녔던 데가 이제 L 대기업이었었고, 그리고 2번째로 다녔던 곳이 이제 외국계 컨설팅 회사였었어요. 그랬는데 그 2군데보다 훨씬 업무 강도가 낮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서라기보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사기업보다는 조금 낮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에 이어져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자기 개발에 대한 압박이라던가 실적에 대한 압박이 적다 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이어지는 건데, 그런 압박이 적다 보니까 급여가 적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역량 발달이 어려워요. 이제 사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쟁이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와의 경쟁, 다른 팀, 사 내에서도 다른 팀, 다른 동료들과의 경쟁이 있는데 아무래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런 경쟁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이제 뭐 난 애초에 경쟁하러 온 게 아니야. 경쟁할 거였으면 내가 여기 왜 왔어? 약간 이런 스탠스의 동료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쟁을 즐기는, 경쟁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그게 좋은 분들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경쟁 좀 별로고 그냥 같이 협업해가지고 조금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이렇게 가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공무원이 잘 맞는 직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셔야 되는 게 모든 공무원이 다 여유롭다는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사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발령이 어디로 나냐에 따라서 내 직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한 50% 정도는 그렇게 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흔히 말하는 저녁이 보장되는 삶을 살 수 있고 이제 한 30% 정도가 이제 조금 일에도 치이고 야근에도 치이고 하는 삶인 것 같고 나머지 한 10% 20% 정도가 정말 사기업보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무원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뭐 난 일도 얼마 안 할 거고 뭐 소위 말하는 개꿀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일부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사기업에 비해서 이제 하는 업무의 양이 적다는 거고 이제 내가 발령을 어디로 받느냐 뭐 스스로 지원해서 본청을 가게 된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본청에 계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직접 본청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언제 한번 교육에 참가를 한 적이 있는데 본청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어 보이는 다크서클이 막 무릎까지 내려올 정도로 힘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본청 저렇게 힘든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서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은 워라밸이 있고 그 워라밸을 바탕으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이라던가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 대한 자기 개발 같은 걸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연봉이 적다라는 단점이 있고 이제 경쟁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잘 안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쟁을 좋아하는 분들의 특징 같은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빠른 승진용. 그러니까 당연히 승진을 하면 좋죠. 빨리 하면 더 좋은 거고. 근데 이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해당 급수에서 머물러야 되는 기간이 몇 년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일을 잘해도 9급에서 8급이 되려면 적어도 1년 반을 기다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들을 기다리기엔 내 능력이 너무 아깝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사기업이 좀 더 적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제 꿈이 사서 공무원인데 사서 공무원들도 비정규직, 정규직이 있는 것 같은데 정규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비정규직 사서 공무원은 없어요. 사서 공무원이면 다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비정규직이라고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요새 구 단위로 운영하는 도서관 내에서는 문화재단이 주체가 돼서 구 단위 도서관을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그 문화재청에 소속된 계약직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연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분들은 공무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따르자면 뭐 사서 공무원 중에 비정규직이 있냐? 그건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 사서 공무원의 경쟁률이나 앞으로의 추세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경쟁률은 다른 직렬들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월등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직렬들만큼 하고 그것보다 조금 낮은 수준? 왜냐면 이제 사서 공무원이라는 게 이제 사서 자격증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서 자격증을 있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있고
사서 공무원의 경쟁률이라기보다 최근에 사서를 많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2019년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 2019년 시험을 봤을 때 서울시 교육청 TO가 30명 정도였고 그 전해에는 열 몇 명 정도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시험을 보신 분들은 50명 가까이 됐었고 55명인가 뭐 이 정도 됐었고, 그리고 사서 공무원의 앞으로의 이제 TO에 대한 추세는 사실 누구도 알기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최근 몇 년간 사서 공무원을 굉장히 많이 뽑았던 추세였기 때문에 사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공무원을 많이 뽑았던 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조금 공무원의 절대적인 숫자를 줄이고 사서 공무원의 숫자들도 그에 맞게 줄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7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사실 이 답변은 제 주관적인 경험과 그런 생각들을 기반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디테일한 정보라던가 실제적인 숫자, 법령에 대해서는 따로 찾아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사서 공무원이 하는 일들도 사실 사서가 근무하는 도서관의 환경과 그리고 소속, 그리고 규모, 예산, 공무원의 정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업무 분장이 나뉘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정도다 라는 거지, 이제 어느 도서관이든 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실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 놀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경쟁률이나 추세, 뭐 몇 명을 뽑았다, 작년에 몇 명을 뽑고 뭐 내년에 몇 명을 뽑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직접 이제 원하시는 시험 직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